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인사드리는요. 뭐 이런저런 일로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뭐 경제 전반에 다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뭐 요즘은 제가 뭐 가끔 보는 드라마인데 예전만큼 드라마를 안 보는데 슬기로운 의사가요. 뭐 그 의사분들의 생활을 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저와 업무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줄게요. 그 전세 사기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해서 보증금도 다 납부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기 계약으로 이렇게 급증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쓸 때 당시에 그 신분증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 등기사항 증명서죠. 이거를 확인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입세대 확인원. 이걸 떼어보시면 사실 아파트하고 빌라, 단독세대죠. 1가구 1주택, 다가구하고 뭐 이런 것들, 다중건물,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전입세대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만병통치약. 신분증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전입세대 확인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넣죠.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5%에서 10%를 넣어요. 5%에서 10% 정도. 10%라는 게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매매든 뭐 이거 협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5%에서 10%짜리를 넣는데 이 계약서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전입세대 확인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집주인하고 세입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일단의 그 확정일자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를 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들어갈 아파트에 근저당 대출받은 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어서 확인을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후순위가 되니까.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지. 전세권 설정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니까. 그리고 돈은 소유주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은 이 전입세대 확인을 확인하면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좀 극적인 뭔가 드라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생길 수가 없어요. 뭐 가짜여서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뭐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등기하고 저것만 띄면 분석이 다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쓰시는 각본가 작가 선생님의 그냥 극전을 반전을 위해서 그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의 통장으로 돈 넣어주면 된다. 5%나 10%. 그 다음에 계약서를 받은 다음에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된다.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죠? 그러면 내가 전세금은 얼마까지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되죠. 네이버에 부동산 보시면은 전월세가 잘 나와 있어요. 시세대로. 그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냥 또 공적 기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정가는 내주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사는,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사람이 사는 다가구하고 다중이 있죠. 다중. 따로 제가 할게요. 일단 아파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들어갈 전세 금액, 보증금 금액이 어떠면 되냐.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대전시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 선화동에 있고 이제 대형동이 있는데, 여기 대형 그 자이 아파트인데, 자이 아파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 전세를 얼마 주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무 인근 부동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물론 자기가 이제 또 자가 검증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C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C리얼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정보 실거래가가 나와요. 실거래가. 그래서 아파트죠. 대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중구, 대흥동 하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뜹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1단지 이렇게 뜨시면 이제 매매가가 나와요. 매매가가 4억 5천에서 5억 8천까지 갔네요. 4억 5천에서.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70%. 4억 5천이니까 대충 따지면 0.7 하면은 한 3억까지는 전세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왜 70%일까요?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낙찰이 무조건 시작되잖아요. 30% 까이고 1차에서 2차로. 그래서 1차에서 2차 이 정도 위치면은 2차까지는 절대 안 가거든요. 한 1, 2천 싸게 사는 거예요. 요즘 받으면 대전 아파트. 그러면 70%는 낙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돈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단 대출이 없을 경우죠.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가격에서 대흥동 똑같은 걸 볼게요. 동호수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동호수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205동에서 뭐 7층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매매가가 4억인데 얘는 공동주택가격은 2억으로 돼 있죠. 2억. 대충 시세의 한 60%로 잡거든요. 이게. 요 정도 2억. 이거는 이제 72제곱이네요. 84 타입. 아까 본 거는 4억 5천짜리는 이제 84 타입, 34평형이고, 요거는 이제 30평형이에요. 30평 정도는 요 공동주택 가격.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건 개별주택 가격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한 겁니다. 땅은 공시지가, 아파트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산정을 하거든요. 이건 세금 내기 위한 거예요. 세금 내기. 우리가 매년 세금 내잖아요. 뭐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해서 그거를 매기기 위한 건데 시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시세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에서 뭐 서울은 뭐 7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요 정도 가격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그 정도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낙찰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자기 돈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아주 간단해요. 시세도 많이 되고 거래 사례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까 그 드라마 의사분들 생활하시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뭐 작가분이 극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한 소유주에 여러 집이 들어있는 다가구 주택이 문제예요. 다가구 주택 한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경매 사이트인데요. 대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경매가 나온 게 있어요. 이 건물인데 지금 이게 감정가가 8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분들은 이 감정가가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어떻게 감정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의외로 다가구하고 다중이 쉬워요. 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일사편리 대전정보 조회 시스템입니다. 아까는 C리얼이고 일사편리 대전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대전이면 대전이 되고요. 청주면 청주, 서울은 서울. 일사편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그 물건지 있죠. 경매가 떨어진 곳이 선화동 201-7입니다. 이거를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기초 정보들이 뜹니다. 건축물 대장도 뜨고 공시지가도 뜨고. 이 공시지가는 뜨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어떻게 뜨지? 이렇게 보시죠.
자, 좌측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개별주택 가격. 자,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이 클릭을 하시면 연도별로 과표,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뜹니다. 뜨시면 자, 4억 5,400만 원이라고 뜨죠. 4억 5천. 2020년도 1월 1일 기준,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4억 5,400만 원 이렇게 뜹니다. 이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시세의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반 정도. 자, 요걸 갖고 4억 5,400이라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잠깐하게 따져 드릴게요. 4억 5,400이 있죠. 여기에다가 배율을 180%를 합니다. 약 2배죠. 2배. 200%에 하셔도 돼요. 뭐 2배 하셔도. 그러니까 감정가가 그러면은 자기 자체내로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세입자들을 넣을 때 그 전세가 안전한가 일정 부분의 한도, 그 부채 비율을 따져야 되잖아요. 대출하고 선순위 보증금, 대출하고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를 한 사람을 따져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전한지 아닌지. 그러면 대충 70% 안에 좀 들어오면 합격이라고는 해요. 참 위험한 거죠, 사실. 위험합니다. 다가구가 다중은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가서 전세 살라는 소리 못해요. 전세 살라는 못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일반 전세를 아예 안 써요.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쓰는데, 그래도 제가 검증하는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억 5,400에 180% 하니까 8억 1,700만 원 나왔잖아요. 자, 8억 1,700. 그럼 이게 아까 경매 사이트 들어간 거 얼마 나왔나? 감정가가 8억 5천 나왔어요. 8억 5천. 8억 5천. 8억 5천하고 아까 8억 1,700. 차이가 한 3천 정도 나네요. 이 3천 정도는 뭐냐면, 이 1층에 보면 근린 시설이 있어요. 10평, 아니, 20평짜리. 그거 가격을 조금 더 쳐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8억 5천이나 8억 1,700이나 약간 차이가만 나뿐이죠. 큰 오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오차가. 그러면 근저당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8억 1천 여기서 8억 2천 중에서 지금 대출이 5억 8천 정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8억 한 2천 정도에 5억 8천 정도가 약 72%를 75% 70% 정도를 이 비율로 따지니까 70% 정도 되는 거예요. 70% 정도 되는 거.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200만 원. 2억 3천. 감정가하고 대출하고 2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경매가 아니라 전세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적정한 거라고 하면 8억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72%까지 들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매매가에 통상적으로 한 30%, 그러니까 이 감정가하고 매매가도 주시잖아요. 감정가하고 매매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8억이면 대충 그게 30%거든요. 근데 이거 과다하게 나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매 사이트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작정을 했어요, 아주. 201호부터 뭐 401호까지 임차인 현황이 뜨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보실 수 있는데, 경매 사이트 들어간 거는 그 아까 전입세대 확인원은 주인하고 세입자만 뛴다고 했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뛸 수 있어요, 이거. 이거만 하나 출력하시면. 근데 여기 대항력이 하나도 없죠. 거기다 다 보면 보증금이 월세가 하나도 없고 다 전세예요. 이건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이것도 사실 그 성실한 중개인이 아니라 한 3개월만 근무한 아주 처음 신입 중개인들도 이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중은 대략 이제 제가 감정을 내드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그 다가구 다중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저당이 제일 먼저 잡히잖아요. 은행은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오면 우산 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1순위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 근저당이 어떤 금액이든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고 하면 다가구 다중은 그 다음에 1순위 아니면 2순위는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전입신고를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아예 다가구 다중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1순위나 2순위 아니면 저는 이 기준에 맞췄는데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작정하고 그냥 아예 작정한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하시는 분들, 아파트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까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건 드라마일 뿐이지, 그거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1%도 안 되고요. 생기기 확률이 그나마 높은 거는 다가구 다중인데, 이제 근저당하고 선순위 보증금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따져보는데 그 감정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주인이 8억밖에 안 되는 게 20억이에요. 30억이 하면은 거기에 비율을 이렇게 먼저 따져서 뭐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간단하게 일반인분들이 특히 다가구 다중을 보시면 좀 깜깜하시잖아요. 깜깜하시는데 이렇게 일사편리 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들어가셔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하신 다에 약 180%에서 200%, 약 2배 정도 하시고 따지면 거의 맞다. 그게 현명한 게 주인이 부르는 매매가보다 경매에 넘어가도 내 돈 찾을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경매사들이 감정하는 가격하고, 경매를 넣어주는 법원의 감정평가인들이 해주는 저 가격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더라라고 해서 오늘 전세 당하지 않는 방법,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부동산 가치, 그 감정가를 정확히 따져내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와서 그 드라마도 제가 가끔 보고 있는 거여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